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17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동기 유발에 관한 이론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내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 이론과 그 다음에 과정 이론으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내용 이론이라는 건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도대체 무엇이 동기부여를 일으킬 것인가? 요거 what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과정 이론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일으킬 것인가? 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무엇이 동기부여를 일으킬 것인가?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그 다음에 맥클렐란드의 성취 동기 이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결국 무엇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가에서는요. 그 정답은 바로 인간의 욕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 이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 어떻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지 그 말 그대로 그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많긴 합니다만 브룸의 기대 이론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담스의 뭡니까? 공정성 이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거. 사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나중에 인사에서 MBO의 사실은 토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해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좀 있긴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쉽죠. 지금 보면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내용 이론입니다. 내용 이론. 하지만 아닌 거는 5번의 브룸의 기대 이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과정 이론이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17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즉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관한 서술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자 맞는 것만 찾아라 그랬어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한번 살짝 봅시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뭡니까? 요렇게 그려보죠. 매슬로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5가지 욕구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그 5가지 욕구가 위계, 계층을 형성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무조건 저차원적 욕구를 먼저 느끼게 되고요. 그 욕구를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그럼 그 바로 위에 상위 욕구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만족 진행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바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인데요. 한번 살짝 보면요. 가장 하위 욕구가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그렇죠. 생존의 욕구. 이건 다른 말로 생리적 욕구라고도 하죠. 생존의 욕구.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생존의 욕구 다음에 나오는 게 그렇죠.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사회적 욕구. 이건 다른 말로 관계적 욕구라고도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뭐죠?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마지막이 뭐예요? 그렇죠. 자아, 실현, 욕구가 됩니다. 그렇죠? 요 5가지. 그렇죠? 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하는 거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자, 보면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 요 아래쪽을 이제 매슬로우가 뭐라고 했냐면요. 요거를 이제 저차원 욕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요 3가지를 그렇죠. 이게 고차원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한 거 1번 A.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상위 단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자, 색깔을 좀 더 달리 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만족 진행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매슬로우는 요 이야기를 했죠. 맞네요. 그 다음 2번 B. 상위 욕구가 충족이 좌절되면 그보다 하위 단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아니라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알더퍼 ERG 이론은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이걸 약간의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게 알더퍼 ERG 이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거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는 만족 진행 모형만 이야기를 했다면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B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좌절. 위에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그럼 하위 욕구로 백 할 수 있다. 그걸 좌절 퇴행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C 볼게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순서로 단계가 나눠져 있다. 틀렸네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 뭡니까?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니까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니까 요거 틀렸네요. 그 다음 자, D 봅시다. 사회적 욕구는 위생 요인으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동기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는데 동기 요인은 만족을 시키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자,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에서 보통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들이 뭐냐? 전부 다 작업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위생인 거예요. 작업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동기 요인은 뭐냐? 바로 그 직무 그 자체에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그리고 뭐 인정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서 특히나 생리적 욕구랑 안전의 욕구는 대표적으로 이게 뭡니까?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 아니라 바로 불만족과 관련된 위생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D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A 빼고 지금 다 틀리고 있네요. 그다음 마지막 E.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중 존경의 욕구와 관계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3가지만을 고려하여 ERG 이론을 만들었다. 아니죠.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지금 매슬로우 욕구 이론 중에서 존경의 욕구 요거랑 그 다음에 관계 욕구, 사회적 욕구 요거랑 그 다음에 뭐죠? 성장 욕구. 여기 성장 욕구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더퍼 ERG 이론을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 이 전체를 다시 3가지로 나눈 거예요. 다시 3가지로. 그래서 요것도 틀렸네요. 알더퍼 ERG 이론은 다시 문제에 나오면 한 번 더 여기서 파생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면이 부족해서 좀 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맞는 거는 A밖에 없네요. 그렇죠? 정답 1번. 오케이. 자, 그다음 178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마 알더퍼 ERG 이론 곧 나올 겁니다. 봅시다. 자, 다음은 맥클레란드의 성취동기 이론이겠죠. 맥클레란드는 맥클레란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진행해 봅시다. 1번. 맥클레란드는 개인의 욕구가 학습될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맥클레란드는 다른 동기 이론과는 좀 차별화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매슬로우만 해도 동기부여를 할 때 인간의 욕구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타고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게 하위 욕구부터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매슬로우 뭐라 그랬습니까? 욕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 매슬로우 이후의 모든 학자들은요. 욕구는 타고나는 선천성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맥클레란드의 이 성취동기 이론이 사실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욕구는 얼마든지 학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선천적인 부분도 있긴 하다. 그 배제한 건 아닌데 그런데 욕구를 그렇죠. 학습을 시켜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욕구의 후천성을 이야기한 거라서 맥클레란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맥클레란드 설명을 잠깐 하려면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맥클레란드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 상위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상위 욕구. 그게 뭐였습니까? 사회적 욕구, 관계 욕구, 두 번째 존경의 욕구, 마지막 뭡니까? 자아실현 욕구. 요 상위 욕구만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3가지로.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성취 욕구, 두 번째 뭡니까? 권력 욕구, 마지막 뭐예요? 그렇죠. 관계 욕구.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3가지로. 그런데 맥클레란드는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성취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결국 저 성취 욕구가 제일 중요하고 저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취 욕구가 큰 사람을 선발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높아서 일을 열심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을 뽑았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욕구는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학습을 통해서 성취 욕구를 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맥클레란드의 성취 욕구 이론이에요. 그런데 맥클레란드의 이 이론은요, 사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맥클레란드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나라의 사람들, 어떤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사실상 자원이나 인구, 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슷한 환경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A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데 B 나라는 좀 못 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왜 그런가? 그걸 맥클레란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 A 국가와 B 국가가 모든 환경적인 측면이 비슷한데 왜 A 국가가 좀 더 잘 사냐? 그건 바로 A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대체적으로 욕구가, 성취 욕구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맥클레란드는 자신의 이론을 좀 더 한 차원 확장시켜서 국가 차원에서의 그 나라의 발전성을 자신의 이론으로 설명했다라는 것도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다 틀렸다라는 건 그건 이제 나 추후의 문제인 거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맥클레란드는 권력 욕구를 크게 개인 중심 권력과 사회 중심 권력으로 나눴는데, 그렇죠, 이 권력을 크게 두 가지, 개인과 사회 중심으로 나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쓴 걸 개인 중심 권력,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련이 아니죠. 권련은 이거 담배. 그렇죠, 권력.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면 그 개인적 권력이라고 해요. 개인 중심적 권력.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팀이나 그 자신의 어떤 그 조직을 위해서 쓰는 걸 그 사회 중심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권력이 훨씬 더 당연히 효과가 좋냐?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그렇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중심적 권력보다 조직 성공에 더 크게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사회 중심적 권력을 쓰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성취욕이 높은 사람은,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요, 성취욕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므로 같은 유형의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기업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 선발하라. 4번, 사람마다 욕구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서 직무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인 업무를 해주면 좋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좀 아닌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성취욕구를 계속 올려가라. 오케이. 5번, 맥클레란드 이론은 종업원에게 높은 만족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의 내용을 개편해서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직무 충실화 이론의 모태가 되었다. 여러분, 직무 충실화 이론의 모태가 된 이론은 뭐냐면요, 바로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입니다.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오케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8번까지 풀어봤고요. 17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허츠버그 이론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허츠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허츠버그 이론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허츠버그 이론이 또 이전에, 허츠버그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족해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해결해주면,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만족이라 그랬죠. 만족. 예전에 허츠버그라는 학자가 나오기 전에는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만족을 제거해주면 뭐다? 사람들이 만족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츠버그라는 학자가 나오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불만족과 만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불만족을, 종업원들의 어떤 불만족 부분을 해결해주면 그냥 불만족이 이제 없어진 거지 만족하진 않아. 그래서 종업원들을 만족을 시켜주려면 만족과 관련된 원인 요소들, 요것들을 잘 충족을 시켜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바로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왜 이요인이냐? 만족과 불만족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허츠버그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요인. 왜 위생요인이라고 했냐면 주로 불만족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만족 요인, 위생 요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그 만족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올라가니까, 즉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그걸 동기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만족 요인은 전부 다 작업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위생 상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조명의 상태,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아주 독특한 게 돈, 임금이 위생 요인에 포함이 돼요. 불만족 요인에. 그런데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주로 작업에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 혹은 그 작업에서 내가 느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혹은 누가 나한테 인정해주는 인정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츠버그는 그 사람이 정말 작업에서 만족을 시키려면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 동기 요인, 즉 만족 요인들을 잘 요거를 충족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직무 충실화, 그런 게 아까 좀 전에 있었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 볼게요. 자, 179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옳지 않은 거. 허츠버그는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과 관련된 차원은 전혀 별개.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게 이 요인이죠.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으로 구분을 했다. 오케이. 정확하게 맞네요. 2번. 허츠버그 분류에 의하면 작업 조건과 지위, 경영 방침 등의 직무 환경은 주로 뭡니까? 오케이. 이건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이니까 뭡니까? 오케이. 위생 요인입니다. 오케이. 맞네요. 3번. 허츠버그의 분류에 의하면 성장감, 그 일에서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감, 성취감, 인정, 발전, 존경, 자아실현 다 맞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만족과 관련된 요인이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 사실 틀린 보기라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임금은 사실 현실에서는 이게 맞다죠. 이게 동기부여인데 이게 동기부여 확실히 되는데 근데 이제 허츠버그는 이거를 그렇죠. 이 임금을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게 같아요. 오케이? 자, 4번. 허츠버그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관리자는 종업원의 위생 요인에 아무리 자원을 집중을 해도 종업원의 만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니까.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5번. 허츠버그가 주장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구분이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 요인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구분을 해봤는데 어떤 집단에서는 임금이 위생 요인이긴 한데 또 어떤 집단에서는 임금이 동기 요인인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179번 했고요. 그다음 180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180번. 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을 고차원적 욕구와 저차원적 욕구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적절하지 않은가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자, 매슬로우는 고차원 욕구의 자아실현 욕구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저차원 욕구의 생리적 욕구 맞죠? 여기에 또 저차원 욕구 뭐 있어요? 생리적 욕구 말고 안전의 욕구도 있죠.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알더퍼 ERG 이론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5개죠. 그럼 알더퍼 ERG 이론은 이 5가지를 다시 조금 약간 포괄적으로 3가지로 분류했는데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전부와 안전의 욕구 일부 요만큼을 가지고 요거를 존재 욕구로 했고요. 그 다음 안전의 욕구 아주 일부와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관계 욕구와 존경의 욕구 아주 일부를 가지고 요거를 관계 욕구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존경의 욕구 일부와 자아실현 욕구를 합쳐서 성장의 욕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ERG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더퍼 ERG 이론의 성장의 욕구는 고차원 욕구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 저차원 욕구는 존재 욕구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네요. 세 번째, 맥클레란드. 아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네. 맥클레란드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관계 욕구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다 뭐죠? 그렇죠. 매슬로우의 고차원적 욕구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차원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고차원 욕구가 동기 요인이라고 했고요. 저차원 욕구를 불만족 요인의 위생 요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나오네. 매슬로우 뭡니까? 그렇죠. 존경의 욕구도 고차원 욕구가 맞고요. 안전의 욕구도 저차원 욕구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 181번 한번 봅시다.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매슬로우 이론에 의하면 욕구는 5가지 단계로 계층화되어 있다. 정확히 맞고요. 2번 매슬로우와 허츠버그는 개인 간의 욕구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죠. 이 둘은요. 사실 개인마다 욕구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5가지 욕구가 타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허츠버그도 개인 간의 욕구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선천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취동기 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맥클레란드는 인간의 욕구 중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이게 관계 욕구죠. 요거 세 개. 요 세 개에 초점을 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케이, 성취 욕구다. 맞네요. 5번에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은 종업원을 동기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케이, 그게 뭐였다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욕구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 18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2번. 자, 다음은 동기 이론의 내용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었네요. 그쵸? 자, 틀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매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라고 간주했다. 그렇죠. 가장 저차원 욕구가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죠. 그 다음에 2번에 알더퍼의 ERG 이론에서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에 대한 욕망이 커지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가져온 뭡니까? 바로 만족, 진행 모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위 욕구에 대한 커지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에 대한 욕망도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알더퍼가 뭡니까? 추가한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요게 좌절, 퇴행 요소죠. 오케이. 정확히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허츠버그의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구분했다. 오케이. 요 두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허츠버그가 이요인 이론이라고 했죠. 자,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맥클렐란드는 국민의 평균적 성취 동기 수준이 높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높다고 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렇죠. 한 두세 문제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거 맞죠? 맥클렐란드는 자신의 이론을 국가적으로 확대해서 왜 A 국가가 B 국가랑 비슷한 환경인데 A 국가가 훨씬 더 잘 사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5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과소 보상에 대해서만 불만족을 느낀다. 아니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과소 보상이 이게 그 핵심이 아니라 불공정성을 느낄 때 그걸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공정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불공정성은 지금 이야기한 과소 보상도 있지만 과다 보상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83번 한번 들어가 보죠. 183번.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기대 이론에 근거한 것은? 여러분 기대 이론, 요거 뭐였습니까? 부름의 기대 이론 이런 거죠.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담스의 그 부름의 기대 이론은요.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뭡니까? expectation, 기대감과 결과가 나왔을 때 회사가 보상을 잘 줄 건지에 대한 그 믿음, 그걸 우리는 수단성, instrumentality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보상이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게 뭡니까? 그렇죠. 유의성이라고 해서 그렇죠. 밸런스라고 하는데 바로 기대감과 수단성과 유의성에 바로 뭡니까? 그렇죠. 곱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그건 바로 기대감과 그 다음 수단성 요거랑 그 다음에 유의성 요거 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곱하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곱하기는 뭡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뭐가 돼요? 오케이, 동기부여는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보기 1번이네요. 자,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관한 내용 중 기대 이론에 근거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관리자는 종업원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보상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 같은 종류의 보상을 추구한다는 건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유의성이 없는 거예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틀린 거죠. 2번. 보상은 성과보다 연공 서열에 따라서 책정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과에 따라서 나와줘야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 정도 정확하게 나올지 그런 게 되는데 이건 바로 연공에 따라서 나온다. 뭡니까? 오케이. 수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3번 낮은 유의성과 낮은 수단성을 통해서 동기부여되는 게 아니라 높은 유의성과 높은 수단성에 의해서 동기부여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렇죠? 4번 노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과가 높아진다는 종업원의 지각이 이게 뭡니까? 노력을 높였을 때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게 그게 바로 기대감이죠. 그럼 그 지각을 기대라고 하는데 그 기대감이 올라가면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명확한 목표와 과업의 적절한 난이도는 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보시면 명확한 목표와 과업의 적절한 난이도 요거는 사실은 부름의 기대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됩니다. 사실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는 난이도가 적절한 것보다 난이도가 낮을수록 좋아요. 왜? 내가 노력 조금만 해도 바로 결과가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 요거는 사실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에서 로크 목표 설정 이론이 나오면 한번 그때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184번 들어가겠습니다. 184번 역시 기대 이론 나오네요. 쭉쭉쭉 같이 한번 봅시다. 동기부여 기대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기대감과 유의성과 수단성 중 어느 하나라도 0의 값을 가지며 동기부여 수준은 0이 된다. 왜 그래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자, 2번, 전체 동기부여 수준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감이나 유의성이나 수단성 중에 사실 안 됐을 때는 마이너스의 값을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과 정반대게 나오면 음의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랑 두 가지가 플러스면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렇죠? 음의 수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번, 기대감이란 노력을 했을 때 특정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확률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자,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률이 아니라 뭡니까? 오케이.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는 유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가 복지 제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든 종업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개 일단 좀 복리후생의 그 종류를 여러 개를 일단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난 뒤에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춰서 그걸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기가 일괄적으로 그냥 약간 대량 생산된 거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거는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성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5번에 성과급을 도입하면 수단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내가 그 결과를 나왔을 때 얼만큼 보상이 주어질지가 성과급에서 정확하게 체크되겠죠. 내가 결과를 높이면 그만큼 보상도 높을 거라는 거 아니까. 그렇죠? 정확하네요.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84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18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1번 수단성이란 1차 수준의 결과가, 즉 결과가 2차 수준의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도. 맞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단성이 높을수록 플러스 1, 낮을수록 마이너스 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에서. 그쵸? 오케이. 요거 맞네요. 그 다음 보기 2번 한번 봅시다. 유의성이란 어떤 결과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거 갖는 것들이 나한테 의미 있는 건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의미 있으면 긍정적인 거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성과와 보상 간의 연결을 분명히 해야 동기부여 정도가 높아진다. 성과와 보상 간의 연결 관계가 뭡니까? 수단성. 그렇죠? 그 수단성이 당연히 높아야 동기부여 정도가 높아지는 거 맞네요. 4번, 경영자는 종업원들이 노력하면 성과가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뭐가 올라가요? 기대감이 올라가죠. 5번, 종업원이 받는 보상에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이 있는데 종업원이 외재적 보상보다 내재적 보상이 충만할 때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부름의 기대 이론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나올 성과를 외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나눈 건 포터와 롤러의 수정 기대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수정 기대 이론. 부름의 기대 이론을 말 그대로 수정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6번 한번 들어가 보죠. 186번.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그 나의 인풋 대비, 요게 나의 투입 대비 아웃풋, 산출, 그 나의 투입 대비 산출을, 자, 타인의 인풋 대비 아웃풋. 요거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요. 됐어요?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와 나의 인풋 대비 투입 대비 산출,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했을 때, 요 두 개가 이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게 공정하다고 지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나오면, 즉 뭐냐? 내가 투입 대비 산출이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보다 과다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의 투입 대비 산출이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보다 과소 보상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우리는 이런 부등호가 나오면 불공정하다고 인지를 합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인지를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대요. 그럼 어떻게? 이 부등호를 이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모티베이션, 동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퀄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내가 지금 만약 과소 보상을 받는다. 그럼 내 돈 더 올려줘. 이런 거 있고요. 두 번째, 과소 보상을 해서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묵살됐다. 그러면 슬쩍 노력을 줄이는 거. 산출을 변경하거나 투입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됐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비교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과다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럼 뭡니까? 나의 비교 대상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내 일 자체가 뭐다? 얘보다는 저 사람이랑 훨씬 더 비교했을 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이퀄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뭡니까? 증거 인물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회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장애 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불공정성을 지각했을 때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즉 모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그 과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186번에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이 조직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비교해서 자신이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면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정확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2번,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 공정성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페스팅거 인지부조화 이론이 그게 모태가 되어서 공정성 이론이 나와요. 페스팅거 인지부조화 이론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뭔가 갭이 생기면, 즉 인지의 부조화가 생기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투입 산출의 인지적 왜곡 과정은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하게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니죠. 도움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 3번. 4번, 조직원이 불공정성을 지각하여 경영자에게 자신의 급여를 동료의 수준으로 유사하게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산출 변경하는 거죠. 산출의 변경으로 이는 과소보상의 경우 더욱 민감하다. 정확하고요. 5번, 조직 구성원이 불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불공정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직 구성원은 극단적으로 장을 이탈한다라고 했죠. 다 맞네요. 정답 3번 됐습니까?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